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김섭입니다. 유석현 앵커가 오늘부터 여름 휴가를 떠나서요. 한 주 동안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한 주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얼음물 뒤집어쓰기, 즉 아이스버킷 챌린지 열풍이 늦여름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루게릭병 기금 모금의 한 형태라고 하는데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뭐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좀 더 살기 좋은 주거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경기도만의 특별한 시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월요일 있죠.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자, 8월 25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빌 게이츠 또 저스틴 비버, 영화배우 조인성 씨 같은 유명인들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영상 요즘에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이러시는 이유가 바로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란 캠페인 때문인데요. 대강의 룰은 이렇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영상을 올린 사람이 다음 대상자 3명을 지목하고 또 지목받은 사람은 24시간 내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또 루게릭병 협회에 $100를 기부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열풍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승일희망재단 박성자 이사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승일희망재단 이사로 계신다고 소개해드렸는데 먼저 승일희망재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는 3년 전에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전에도 그 병원 건립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해 왔는데, 예, 지금 이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열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승일 전 코치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농구 선수로서의 활약도 대단했잖아요.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농구 선수였고 또 미국에서 지도자 과정으로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네. 사실 12년 지금 1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그때 건강했던 모습이 제가 박승일 씨 누나이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박승일 전 코치가 앓고 있는 병이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흔히들 우리가 루게릭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히 이 병이 어떤 병입니까? 네, 이 병은 선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다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활동을 건강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질병인데, 네. 네, 아직까지는 치료나 아니면 어떤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병인데, 온몸에 이런 근육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네. 이제 팔이나 다리부터 근육이 빠지고 점점 말할 수도 없게 되고 먹을 수도 없게 되고 또 호흡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네. 호흡기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질병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눈꺼풀 움직임이 남아 있어서 유일하게 눈동자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네, 루게릭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발병 원인이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 아닙니까? 네, 미흡하다고 하기보다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지금 루게릭 환우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치료법이 이제 나올 때까지는 그 간병을 잘해서 환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네. 간병에 좀 중점을 두는 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앞서 루게릭병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승일희망재단이 출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네. 들어보셨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 캠페인이 네. 루게릭병과 관련된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제 그쪽에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나라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저희도 저희 승인희망 재단에서 이 캠페인을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일주일 됐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 시작했으니까. 네, 그리고 미국 ALS 협회 쪽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 캠페인을 그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캠페인으로 저희가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고, 네. 흔쾌히 그쪽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주셔서 저희는 병원 건립 기금으로 모금하는 데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영상을 보면은 빌 게이츠나 부시 대통령 또 저스틴 비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스타들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영상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사님도 네. 이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 아이스 네. 버킷 챌린지에 대한 열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루게릭 한우가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친구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뭐 간절함이 있으셨을 테고 루게릭병이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루게릭 한우들에 대한 어려움 그 순간에 그 아이스 버킷을 하면서 느껴지는 뭐 근육 위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체험도 겸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흥미를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지 그쪽 그 ALS 재단에서도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반응이 돼서 놀라고 있다고 해요.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된 캠페인이라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또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네. 지난주였죠. 발승일 전 코치도 아이스 버킷 네.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호흡기를 하고 있고 하니 그런 한우다 보니까 뭐 지목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박승일 스스로가 이제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해서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에게 좀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다행히 지목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한우의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참여를 할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에 대한 감동의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네. 또 박승일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게 단지 재미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루게릭병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자 이런 의미가 네.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이제 저도 뭐 그 기사를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네.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위축된다는 거는 딱 수축이 되는 그 긴장감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건데 네.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 그 순간에 근육이 놀라서 이제 좀 경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캠페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순간에라도 뭐 물론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 취지에 대해서 아직 잘 전달받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순간 그 경험을 통해서 뭐 전혀 모르셨던 분도 루게릭병이 이렇게 힘든 병이구나 알게 되신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루게릭병의 어떤 아픔이 얼음물을 한번 뒤집어 쓰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네. 정도의 느낌이겠다라고 한 번쯤 경험해보는 의미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실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이 병의 고통이 어느 정도로 느껴질까요? 그 동생은 이 병을 그 육체의 감옥에 갇힌 삶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평생 그 가위에 눌려서 사는 그 느낌이라고 이해를 좀 유한 적이 있는데 네. 구체적인 그 고통은 환우가 겪는 건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이 환우가 24시간 간병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본인의 어려움을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24시간 누군가 옆에서 계속 눈을 쳐다봐주고 그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좀 해결해줘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 2명의 간병인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면은 그 가족들 중에 2명은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네.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일들이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일들 때문에 이 환우분들 대부분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심하게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캠페인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해외에서 시작된 캠페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연예인과도 정치인들에게까지 번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미국의 경우도 지난달 말에 시작됐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짝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제가 지금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볼 때 네. 앞으로 이게 지금 매스컴에는 일반인들은 보여지지 않고 유명인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으신데요. 네. 실제 참여하시고 저희 쪽에 캠페인 하시고 기부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네. 그리고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감사한 마음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기부의 그 끈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캠페인이 알려지는 데는 주요한 역할을 유명하신 분들이 해주셨지만 사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일반인들이시라는 생각을 점점 더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지만 이미 많은 분들 사이에서 이 일에 대한 동참, 그다음에 의미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많이 알아서 의미를 부여하고 계셔서 저는 좀 이게 오래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이번 열풍이 이제 식어버리지 않고 우리나라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계속적인 모금 운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일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네. 지금 많은 희귀 질환들이 또 많이 있는데 딱 루게릭병을 지목해서 이런 캠페인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 잘 되면 다른 질환의 캠페인들로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루게릭 환우들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많은 다른 희귀 질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됐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루게릭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요. 꼭 루게릭병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로 사회 약자를 위한 기부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루게릭병을 알리려고 사실 재단 설립은 3년이지만 박승일 아픈 이후로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근데 좀 그게 쉽지 않았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많은 분들이 ALS 루게릭병이 뭔지 정도는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캠페인이 잘 정착이 되면 희귀 질환에 대한 인식이나 또 그 병에 대한 정보들 또 그거에 대한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들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다고 하면 네. 정말 빠른 시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일희망재단 박성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송영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죠? 네, 오늘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선거 현수막을 활용한 제품 전시회 업사이클링 탐구 생활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 업사이클링 제품 전시회는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있는 시민청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는 환경 용어로 자주 들어봤는데 어떤 뜻이죠? 네, 업사이클링이란 영어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것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 업사이클링 제품 전시회는 어떤 취지로 마련된 겁니까? 네, 이번 전시는 선거 현수막을 활용한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자원 순환에 대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취지로 이번 전시회가 마련된 건지 주관사인 터치포굿 디자인팀 박인희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재활용 공모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업사이클은 아무래도 이게 산업 분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품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고민을 좀 했었고 이번에 6.4 지방선거 때 현수막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폐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민분들이랑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모전이 나왔고 대통령 선거 때도 선거 때 나온 현수막들을 일부 정당들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품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현수막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선거 때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좀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서 이걸 기억할 수 있게끔 제품으로 제작을 하게 됐었어요.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전시회는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네, 이번 전시에서는 자원순환이라는 환경 문제에 작가의 아이디어와 재활용에 대한 고민이 더해진 창의적 결과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네.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업사이클링 이 제품 전시회는 서울시가 주최를 했고요. 이제 주관은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 그리고 후원은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에서 해서 전시가 기획이 됐어요. 그래서 전시 구성은 크게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에서 활동하신 디자이너분들이 6.4 지방선거 현수막을 제공받아서 작품들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이제 한 공간에서는 시민들이 이제 공모전에 참여해서 6.4 지방선거 현수막 활용해서 제품을 제작해 주셨고 거기에 이제 수상한 수상작들을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이제 터치포굿에서 선거 현수막을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약속이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그 선거 현수막의 그 4가지 공약들을 색별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가방을 만들었고 거기에 시민분들이 직접 펀딩을 해주셔가지고 가방을 제작해서 나눠드려서 이제 진행을 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수익금의 일부는 4가지 공약 중에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한 공약의 상금을 거기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로 활용돼서 그 내용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 내용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네, 전시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주로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나요? 네, 이번 전시회는 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가방이나 시계는 물론이고 작업용 앞치마나 야외용 미니 의자, 반려견 가방 등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 작품들 중에서 친환경 인테리어 타일을 만들어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철희 씨에게 작품에 대한 소개와 출품 이유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품한 제품은 인테리어 타일로 폐현수막이랑 친환경 수지를 혼합해서 만든 인테리어 내장재고요. 친환경 수지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싱크대, 상판, 인조 대리석을 만드는 주 원료로 뛰어난 강도, 내열성, 내식성 등이 있어서 인테리어 내장재로도 충분히 생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지금 현재 어업용 밧줄이나 마대 그리고 가방 같은 제품들이 재활용돼서 판매되고는 있지만 매립 소각되는 폐 현수막도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현재 그런 것들을 볼 때 수요 위주의 정책이나 한정된 제품군, 판로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수요 공급이 맞질 않아서 지금 업사이클 시장이 더디게 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업사이클 제품에 관심도 갖게 되었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출품하게 된 거죠. 네, 아이디어성 제품이 많은 만큼 정말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될 것 같은데 전시회 보러 오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평일에도 점심시간 활용해서 많이 구경하러 오신다고 하고요. 네. 평소에도 업사이클링 제품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찾아오셔서 각 제품들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좋다고 재미있게 보고 가신다고 합니다. 이날 친구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한 시민분과도 짧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카카오스토리를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소개되어 있는 걸 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거 기간 끝나고 나면은 그런 것들 다 버려지고 그래서 참 쓸모없구나, 되게 돈 많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이 활용해서 만든 작품을 보고 되게 아이디어 있으신 분도 많고 해서 새로운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걸 계획하신 분도 멋진 것 같고 재밌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전시회 이번 일정은 어떻게 되고 또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번 업사이클링 제품 전시회는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시민청이 문을 닫는다고 하고요. 전시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요,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리거나 과다 청구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조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재 아나운서.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29살 한모 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반쯤 경기 광주시 탐벌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22살 A 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카드까지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 가평군 대곡리 가평 종합운동장에 신축 중이던 체육관 건물의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에 대비해서 건물 주변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잠실동에 있는 29층짜리 아파트 25총 47살 양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가구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면서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강북구청은 지난 23일 밤 10시 반쯤 서울 인수동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서 싱크홀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주차장 벽 주변이 함몰되면서 둘레 2m, 깊이 30cm 등의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부서에서 추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월요일 2부 첫 코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아파트를 좀 더 살기 좋은 주거 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경기도만의 시책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경기도 주택정책과 이춘표 과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동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 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또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주거문화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공동주택 관리조사단,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지원 등 도주택 정책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라고 하면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주택의 품질 향상과 입주민의 갈등 해소,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등 특히 안전을 위해 총 80명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주택의 생활 편의, 안전, 하자, 부실 방지 등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지도, 자문을 하는 주택행정 서비스 제도입니다. 네,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 검수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파트 공사 중에 어느 시점에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검수가 이뤄지는 겁니까? 네, 당초에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인 사용검사 이전에 실시하였으나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주요 콘크리트 등 골조공사 완료 후에 한 번 더 검사를 하여 총 2회에 걸쳐 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계속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네, 제가 팀장이었던 2006년 8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금년이 만 8년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 최초의 경기도 특수시책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최초로 시행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들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현황이? 네.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 현재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직접 경기도를 방문하여 동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감사원,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성과를 전파함으로써 도정의 신뢰도를 높인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지난해 주택 분쟁을 예방한 실적을 인정받아 민원행정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받은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6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9년째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또 올해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총 748개 단지에 41만 6천여 세대에 대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였으며 이 중 그 입주민의 편의를 저해하는 한 3만여 건을 지적을 해서 네. 한 2만 8천여 건, 약 94%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80여 개 단지를 연말까지 검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공동주택 관리조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도 직접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의 중요성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공동체 붕괴 등 각종 분쟁 및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네.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오래 쓰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분야는 회계장부 같은 걸 봐야 하는데 전문가들의 좀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관리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여 네. 회계는 물론 법무, 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
많은 분야에 대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50명을 재능기부 차원에서 관리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올해는 약 몇 개 단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금년에는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은 아파트 20개 단지를 중심으로 현재 활발하게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20개 단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조사하는 범위와 결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대한 적정성 조사, 입주자 대표회의 투명한 운영, 모든 분야에 대해 조사를 하고 네. 그 조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의견 및 개설 방안, 즉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을 제시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단지 아파트 관리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지만 소규모 아파트 관리를 위한 경기도만의 특별한 정책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가 없어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86개 단지를 점검하였고 네. 올해에는 안전점검을 위해 비용을 7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158개 단지에 대한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는 완료 예정으로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Do you have a good memory or a bad memory? 기억력이 좋으세요? 아니면 혹시 나쁘세요? memory는 기억, 기억력과 추억 뜻입니다. 요즘에 컴퓨터 메모리라고 하지요. 기억력이 좋다. Have a good memory. 기억력이 나쁘다. Have a bad memory. Well, I have a good memory. Her birthday is October 2nd. 기억력도 셀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a good memory, a bad memory 꼭 기억하세요. So do you have a good memory or a bad memory?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조상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 사연부터 읽어보겠는데요. 22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초보 운전자입니다. 얼마 전 앞에 가던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달리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의 서 있는 상태에서 박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차에서 손으로 목을 잡고 내리시며 너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지만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그 차에 한 분이 더 타고 있었는데 심지어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입원을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제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경미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범퍼끼리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티도 안 나고 이렇게는 대략 그냥 가시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 간단하게 그 부분만 뭐 이렇게 도색을 다시 한다거나 이렇게 그렇죠. 해서 합리적인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간혹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정말로 이렇게 막 아프다고 한다거나 입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가해 차량이 뭐 초보 운전자라든가 네. 아니면 여성 운전자라든가 그런 경우에 더 그런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대화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바로 보험사 직원이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객관적인 제3자가 현장에 오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뭐 작은 사고가 좀 더 보험료가 인상이 빨리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는데 보통은 보험료 오를까봐 혹여는 경찰서에 연락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겁난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거든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 거액의 합의금을 그냥 물어주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분들도 많은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정말 수리비 자체가 많이 나왔거나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면 비록 그것은 보험료 할증을 감안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히 낫겠죠. 하지만 이제 아주 경미한 사고로서 뭐 그러한 그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이라면 그냥 본인이 바로 처리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이제 보험 사고 내역에 안 남게 되니까 할증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논의가 되는 것이 이제는 어떤 보험 사고 피해 금액보다는 보험 사고 횟수에 따라서 어떤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이런 것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보험 사고가 이미 여러 번 있어서 그 보험 할증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런 좀 손익을 좀 따져 보셔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낫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가 너무 이렇게 좀 비상식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낫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소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다, 노무사다라고 해서 보험금 2배로 받아주겠다라고 가족들을 꼬시는 행태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어떻습니까 요즘에? 네, 이것도 사실 이렇게 뭐 2배를 받아주겠다라고 막 호언장담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좀 호객행위 비슷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좀 여러 군데 좀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 쪽 보험사 직원이 빨리 빨리 태어난 만큼 치료비가 덜 들어가서 그 금액이 뭐 합의금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무작정 2배를 받아줄 테니까 우리 사무실로 와라 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발품을 파시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서 좀 더 본인이 신뢰가 가는 그런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생활법률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시거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남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있죠? 예스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사연 보겠는데요. 2888님이 보내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은 마음에 울적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지방 흡입 수술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얼굴 고치는데 굳이 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이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2번의 성형수술을 했다가 이런 것들이 이혼의 사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성형수술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예, 만약에 이것을 원인이 돼서 정말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래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다시 정말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그 전체적인 정황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숨겼다고 하더라도요.
예. 네. 근데 이제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어차피 이제 결혼을 한 상황이라면 보통 저 배우자에게 한번 상의를 한번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네. 이런 경우라면 사실 좀 남편 입장에서는 예전의 모습이 더 좋았는데 자기에게 상의 없이 한 것 때문에 좀 기분이 많이 상했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이 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금 숨긴 감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사연입니다. 2986님.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 친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데 지난주 초에 아빠가 집을 나가셔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십니다. 엄마 쪽으로 친권을 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담장은 혼자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안 계신다.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친권을 돌리고 싶다. 그 학생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권이나 이제 양육권과 관련된 것은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그 부모 어느 한쪽이 가지게 되면 네. 만약에 그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네. 사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다른 그 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하려면은 어디서 신청을 하고 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런 그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은 그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신청을 하거나 네. 아니면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친족이 그러한 그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신청을 할 때는 그 가족관계증명서, 그다음에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네. 그다음에 본인의 기본증명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기본 증명서라고 하면은 주민등록 초본 이런 서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기본 증명서라는 별도의 증명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호적 등본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다 나왔는데 지금 그 호적 등본이 없어지고 이렇게 개별 증명서들로 나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의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저 아나운서 김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